안녕하세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오세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김순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예전엔 동네에서도 순자 씨, 반찬 좀 나눠줘요 하던 이웃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땐 그 말이 그냥 귀찮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립네요. 이사도 많이들 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인사도 잘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 한 번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죠. 이 동네에 산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젠 내가 낯선 사람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이름을 잃는다는 건 참 쓸쓸한 일이다. 요즘은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 할머니, 어르신. 다른 이름으로만 불리죠. 물론 그 말들도 정겹긴 하지만 순자 씨라고 부르던 그 한마디가 요즘은 그렇게 그립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면 괜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직 누군가의 사람인 것 같아서요. 며칠 전 일이에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어요. 유난히 하늘이 눅눅하고 바람도 차가워서 그냥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고 싶더라고요. 빗소리가 처마 밑에서 자꾸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마음을 톡톡 건드렸어요. 그런데 부엌 쪽을 보니까 김치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담가둔 김치가 딱 맛이 들었거든요. 그 붉은 색깔이 참 고왔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익은 김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김치 더 주세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그 애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한테 이 김치를 좀 가져다 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챙겨줘야 그나마 가족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김치통 뚜껑을 열고 큰 거 한 통, 작은 거 한 통을 따로 담았어요. 하나는 아들이 좋아하던 묵은지 스타일로, 하나는 손주가 먹기 좋게 조금 덜 맵게, 한쪽엔 깨소금 살짝 뿌리고 그 위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 향이 고소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이 맛이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냉장고에서 쪽파도 꺼내서 잘게 썰어 넣고 살짝 버무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그래야 편했어요. 누군가 먹어줄 거라는 생각 하나로 손끝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면 민수네도 좋아하겠지?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 민수랑 며느리 윤정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퇴근하고 애 보고 살림하고 그게 얼마나 벅찬지 나도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김치라도 해다 주면 그게 제 마음 표현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빠요. 출근 시간엔 커피 한 잔 겨우 마시고 나가고 저녁엔 녹초가 돼서 돌아오죠. 그걸 생각하니까 괜히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치만 가져가기엔 좀 심심하더라고요. 뭘 더 챙겨갈까? 찬장을 열었더니 참기름 한 병이 눈에 띄었어요. 작년 가을에 친구 복자 씨가 준 거였죠. 순자야, 이거 진짜 고소하다. 김장할 때 써봐. 그랬던 게 아직 반이나 남아있더라고요.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향이 확 올라왔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같이 가져가면 윤정이도 좋아하겠네. 요즘 마트 참기름은 다 밍밍하다더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병을 닦아 넣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죠. 눈에 익은 하얀 계란이 보였어요. 아, 이거 삶아가야겠다.
손주가 계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삶아준 계란을 먹다가 그랬어요. 할머니 거는 껍질이 잘 까져요. 신기해요. 그때 웃으면서 말하던 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했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계란을 삶았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 조금, 식초 한 숟갈 넣고 조심스레 계란 6개를 담갔어요. 끓는 소리를 들으니 괜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물이 끓을 때 나는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치 예전 부엌에서 남편이랑 저녁 준비하던 그때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땐 순자야, 계란은 반숙이 제일 맛있어.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삶은 계란을 꺼내서 껍질이 안 깨지게 살살 닦았어요. 작은 도시락통에 휴지 한 장 깔고 계란 6개를 조심스레 올려놨죠. 그 위에 손주 이름을 적은 메모를 붙였어요.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먹어라. 그렇게 적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작은 일인데도 괜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다 챙겼으니 비닐봉지에 하나하나 담았어요. 큰 김치통 밑에는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작은 통을 얹고 한쪽엔 계란통, 다른 한쪽엔 참기름. 봉지를 묶을 때 마치 선물 포장하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내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포장해서 건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 이걸로 됐다. 이 정도면 정성이 느껴질 거야.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땐 그 시간쯤이면 아들 학교 끝날 때라 저녁 반찬 준비하던 때였죠. 그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또 간질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챙기고 그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세서 우산이 자꾸 뒤집혔지만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비도 오는데 이럴 땐 따뜻한 밥에 김치가 최고지.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빗물이 골목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옆집 담장 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젖은 발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도 어디 갈 데 없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 고양이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내 마음 같던지. 버스 정류장엔 젊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다들 휴대폰만 보더라고요. 버스가 오고 제가 봉지를 들고 타려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잠깐 절 흘끗 보더니 비 오는데 조심히 올라오세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괜히 목이 메었어요. 버스 안 창문에 빗방울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은 꼭 손주 얼굴을 봐야겠다. 내가 직접 김치 맛있게 담갔다고 말해줘야지.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그날 오후 비닐봉지에 김치랑 계란, 참기름을 차곡차곡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을 때 다녀올게요 하고 혼잣말로 말했어요. 대답할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덜 쓸쓸하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우산을 펴자 습기 섞인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손등을 톡톡 쳤어요. 골목길 벽에는 비가 스며들어 색이 짙어져 있었고 좁은 도랑 사이로 빗물이 졸졸 흘러내렸죠. 아이고, 오늘은 참 눅눅하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걸었어요. 신발은 금세 젖었지만 그냥 걸었어요. 젖은 신발 밑창이 찹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어요. 왠지 오늘따라 발걸음이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길 끝에는 손주가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섰는데 유리병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다 들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인데도 얼굴엔 미소가 없었어요. 그냥 바쁘고 지친 얼굴들 뿐이었어요. 버스가 오고 저는 봉지를 꼭 안고 탔어요. 버스 안 창문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 위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서 세상이 마치 물속처럼 보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민수 얼굴을 볼 수 있겠지. 손주도 학교 끝나고 있겠네. 버스는 두 정거장을 천천히 지나갔어요. 띵동 벨소리가 울리고 차가 멈출 때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그때마다 봉지 안에 김치통이 살짝 흔들렸죠.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차 밑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톡톡 소리를 냈죠. 계단을 오르는데 봉지가 손에 닿을 때마다 묵직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어요. 그건 제 마음이 담긴 무게였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었어요. 머리는 비에 젖어 흐트러졌고 눈가 주름은 예전보다 깊어졌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다 지난 세월이더라고요. 이젠 진짜 나이 들었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조금 먹먹했어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괜찮다. 내가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들네 현관이 있는 복도가 보였어요. 회색빛 타일 바닥 위로 빗물이 반짝였고 옆집 문 앞엔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죠. 저는 봉지를 한 번 더 고쳐들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랑 TV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조용히 해, 엄마가 잠깐 통화 좀 할게. 며느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죠. 한참을 기다리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어요. 윤정이었어요.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였고 앞치마에는 아이 이유식 자국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는 잘 있니? 이거 김치 좀 담갔어.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 거야.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윤정 얼굴이 딱 굳어버렸어요.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더니 곧 차가워졌어요.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고 그 표정이 마치 또 왔구나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김치 좀 가져다 주려고 왔지. 요즘 김치 사 먹으면 비싸다 하잖니. 이거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잖아. 윤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짧은 침묵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반쯤만 열었어요. 현관 안쪽으로는 남편 민수의 구두, 윤정의 운동화, 그리고 조그만 손주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한때 제 집 현관 같았어요. 그땐 늘 식구들 신발이 빽빽했는데 지금은 내 집엔 제 슬리퍼 한 켤레뿐이죠. 윤정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오세요. 그 말이 귀를 때리듯 꽂혔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갑자기 와서 놀랐니? 그게 아니라요. 윤정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이제 좀 힘들어요. 민수도 일 바쁘고 애도 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지막 말은 천천히 또렷하게 내뱉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부모를 모셔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 위쪽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그 불빛 아래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천천히 미끄러졌어요. 툭!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뚜껑이 살짝 열리면서 빨간 김치 국물이 현관 바닥에 번졌어요. 그 붉은 자국이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윤정은 급히 행주를 가져와 그걸 닦았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빠르고 차갑던지 그냥 내 존재를 지우는 손길 같았어요. 그때 안쪽 방에서 어린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사람 또 왔어?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 말 한 줄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요. 저 사람. 이젠 이름도 호칭도 아닌 그냥 저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말을 꺼내려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윤정이 행주를 헹구며 말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녀도 민수도 힘들겠죠. 근데 그 말투에 담긴 거리감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겨우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 알았다. 내가 갑자기 와서 놀랐지. 다음엔 전화라도 하고 올게. 그랬더니 윤정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때 문틈 사이로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에 나오는 만화 소리도 함께.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어요. 그래 알았다. 그 말을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제 발끝 옆으로 김치 국물이 한 줄 흘러내렸어요. 빗물이랑 섞여서 바닥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 붉은 물이 현관 밖으로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마치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윤정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어요. 몸 조심하세요, 어머니. 그 말이 예의처럼 들렸지만 따뜻하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손에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비닐봉지를 주워야 했지만 그럴 힘이 나질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현관 앞에 빗소리와 김치 냄새 사이에서요. 복도로 나왔을 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어요. 우산을 폈는데 손이 떨렸어요. 비가 제 얼굴로 떨어졌는데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얼굴은 아까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붉은 김치 국물이 묻은 손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가야지. 나는 이제 손님이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비가 내리다 그쳐서 그런지 공기가 차갑고 무겁더라고요.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먼지가 빛에 반짝이는 게 꼭 흩날리는 시간 같았어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찬물로 얼굴만 한 번 닦고 식탁 앞에 앉았어요. 밥은 어제 남은 걸 데웠죠. 찬밥 한 덩이,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미역국 조금. 숟가락을 들었는데 밥알이 입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이 꽉 막힌 것처럼.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어요. 민수, 아들 이름이 뜨는 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어제 일 때문에 전화했나 보다. 괜히 손을 닫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뚝뚝하고 피곤한 톤이었어요. 엄마, 어제 왜 왔어? 짧고 건조했어요. 인사도 걱정도 없이 바로 그 말부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김치 좀 가져다 주려고. 그런 거 하지 마. 왜? 김치가 싫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윤정이 힘들어해. 그 말이 유난히 딱딱하게 들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정 목소리도 들리는 듯 했어요. 멀리서 아이가 우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민수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전화를 타고 제 귀로 바로 박혔어요. 힘들어?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니? 진심으로 물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냥 밥 한 끼 챙겨주는 게 왜 힘든 일이 되는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그냥 요즘은 다 각자 사는 거야.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법 좀 배우셔야지. 그 말이 귓가에서 또렷하게 맴돌았어요. 이제 혼자 사는 법 좀 배우셔야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가슴이 눌리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겨지면서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안 갈게. 그 말을 겨우 뱉었어요. 그때 내 목이 꽉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이 덜덜 떨렸죠. 엄마,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 민수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말의 끝에 묻은 미안함보다 그 앞에 있던 냉정함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 괜찮다. 엄마는 다 괜찮아. 그렇게 말했는데 내 목소리가 너무 작고 허공 같더라고요. 그 말이 나가기도 전에 이미 눈물이 고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화면이 천천히 꺼졌어요. 그 어둠 속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입꼬리가 이상하게 내려가 있었어요. 누가 그걸 봤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외로운 사람 얼굴이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식탁 앞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떨리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새들이 몇 마리 날아갔어요. 날개짓 소리가 후두둑하고 들리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허전하던지 식탁 위엔 아직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밥 한 숟갈이 식은 채로 남아 있었죠. 김치 조각 하나는 젓가락 끝에서 굳어 있었어요. 그 밥그릇 위에 햇빛이 비치는데 밥알이 투명하게 말라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냥 먹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숟가락이 입으로 가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밥알에 닿을 때마다 마치 그게 내 인생의 조각 같았어요. 힘들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윤정이 힘들어한다는 말, 민수가 혼자 사는 법 배우라던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둥글게 맴돌다가 가슴에 콱 박혀버렸어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짐이 된 걸까 싶었어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 걸까?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가져가려다 두고 온 작은 통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김치 냄새가 퍼졌어요. 그 향이 어쩐지 쓰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진 고소하고 매웠는데 오늘은 그냥 눈물 맛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소리만이 제 벗이었어요. 내 손끝엔 아직도 어제 김치 봉지를 들던 무게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무게가 이제는 손끝이 아니라 가슴으로 옮겨진 느낌이었어요. 그래, 다들 힘들지. 나라도 덜 힘들게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음 한쪽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햇빛이 창문 틈새로 조금 더 들어오고 그 빛이 식탁 위 밥그릇을 비추었어요.
그 반사된 빛이 내 얼굴에 닿았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참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싶네.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서 멈칫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그 밥 한 숟갈이 눈물보다 더 짠 냄새가 났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도 않았어요. 배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었던 거죠. 어떤 허기에는 밥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 그걸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날 이후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괜히 겁이 났어요. 혹시 또 뭐라 할까봐. 그래서 그냥 벨이 울리면 눈으로만 쳐다보다가 조용히 꺼버렸어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자 어르신, 이번 달 도시락 배달은 중단됩니다. 왜요? 예산이 줄어서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허공이 멈춘 듯 했어요. 도시락 봉투를 매일 기다리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사라지는구나 싶었어요. 김치를 썰다가 손을 베었어요. 붉은 피가 밥 위에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평생 누구 밥만 챙기며 살았지? 그 질문이 마음을 콕 찔렀어요. 다음 날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시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새가게도 생기고 사람들도 젊은 얼굴이 많았어요. 예전엔 시장에 오면 인사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젠 다 낯선 얼굴뿐이었어요. 채소가게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혼자 사세요? 요즘 어르신들 다 가족이랑 사시잖아요. 그 말에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네, 뭐 혼자 지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뻐근하더라고요. 혼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의 낡은 셔츠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 오래된 손목 시계도요. 그 시계는 지금도 멈춘 채로 있었어요. 바늘은 여전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 시각 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엄마, 나왔어. 그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젠 그 소리를 어디서도 들을 수 없네요. 그날 밤 편지를 썼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좀 쉬고 싶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보려 한다. 너무 걱정 말고 잘 지내라. 그렇게 적고 봉투를 닫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졌지만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그 눈물도 내 마음 같아서요. 밤이 깊었어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하나하나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다들 힘들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부모를 모시겠니? 그 말을 내 입으로 되뇌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 끝엔 한 줄의 미소가 따라왔어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문을 처음 열었을 때는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냄새가 조금 묘했거든요. 약 냄새, 죽 냄새,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느릿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같은 방에 계신 분은 78살의 정분자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늘 같은 말을 하셨죠. 우리 딸은 언제 오려나. 그 말이 처음엔 그냥 흘러들렸는데 나중엔 그 말이 제 마음에 그대로 박히더라고요.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루 일과는 단순했어요.
아침엔 죽, 점심엔 미음, 저녁엔 밥방 공기. 그렇게 먹고 약을 삼키고 낮엔 TV를 보다 잠깐 졸아요. 창밖에는 늘 같은 풍경이었어요. 희미한 산등성이, 멀리 지나가는 트럭 소리, 그리고 노을 질 때쯤 병실 창문에 비치는 제 얼굴. 그 얼굴이 참 낯설었어요. 저녁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민수는 잘 지내는지, 손주는 학교에 잘 다니는지, 내가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도 또 귀찮게 한다고 할까봐 그 말이 떠올라서 손이 멈추곤 했어요. 하루는 간호사님이 제 팔에 주사를 놓으며 묻더군요. 어르신은 아드님이 자주 오세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바빠서 잘 못 와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간호사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조금의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옛날 생각을 합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새벽까지 이마에 손을 얹고 재던 기억이 나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한마디에 피로가 다 사라졌던 그때. 그 기억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밥도 반 이상 남기게 되고 다리가 시큰거려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그래도 간호사님들이 어르신, 밥 좀 드세요 하면 그래, 그래. 조금만 먹을게요.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웃어야 민폐 안 끼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했어요. 어르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폐 쪽에 염증이 조금 심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그래, 이제 나도 슬슬 갈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날 밤 편지를 썼어요. 탁자 위에 흰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죠. 민수야, 엄마는 이제 좀 쉬고 싶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잠시 들어왔단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윤정이랑 손주 잘 지내라.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 모시기 힘들다는 말, 엄마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라도 편하게 살아라. 엄마는 그거면 된다.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졌지만 그대로 뒀어요. 그게 내 마음 같아서요. 며칠 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목이 막히는 듯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조금씩 어두워지더라고요. 창밖에 비가 내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수야, 잘 살아라. 그 생각 하나 남기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요양병원입니다.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제 얼굴을 보고 민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엄마 나 좀 더 일찍 올걸.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지만 이미 제 귀는 들을 수 없었겠죠. 제 가방 안엔 작은 물건 몇 개가 있었어요. 낡은 손수건, 오래된 손목시계, 그리고 제가 직접 쓴 편지 한 장. 그 편지를 민수가 열었을 때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보였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한 번쯤 밥같이 먹고 싶었다. 그거면 됐단다. 요즘 같은 세상엔 부모 모시기 힘들지. 그래도 보고 싶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답니다. 윤정도 그 옆에 앉아 있었대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더니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대요. 그날 그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장례식엔 몇 명의 친척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왔어요.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민수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대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이 몇 번이고 입안에서 맴돌았대요. 관을 닫기 전 민수가 제 손에 김치통 하나를 올려놨답니다. 그 통은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갔다가 현관 앞에서 두고 온 바로 그 통이었어요. 그 안에는 윤정이 새로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다네요. 라벨엔 아무 글씨도 없고 그냥 어머니에게 4글자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이제 정말 괜찮겠지? 민수는 대답 대신 김치통 뚜껑을 열었대요. 그 순간 집안에 김치 냄새가 퍼졌어요. 그 냄새가 어릴 적 부엌 냄새랑 똑같았다고 해요. 그제야 알았대요. 엄마가 평생 해오던 그 냄새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며칠 후 윤정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답니다. 비슷한 연세의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숨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날 현관문을 닫던 장면이 떠올랐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부모를 모시나요? 그 말을 스스로 다시 되뇌는데 가슴이 꽉 막혔대요. 그날 이후로 윤정은 근처 복지관에 매주 김치를 보냈어요. 봉투엔 이름 대신 이렇게 썼대요. 누군가의 어머니께. 시간이 좀 지나고 봄이 왔답니다. 민수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대요. 거기서 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물건을 고르고 있었대요. 이거 사면 1+1이래요. 그럼 이걸로 하자, 여보. 그 모습을 보고 민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집에 돌아와서 윤정이 물었죠. 왜 그래요? 민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답니다.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윤정이 밥 위에 김치를 올려줬대요. 그 김치를 한 입 먹으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답니다. 며칠 뒤 민수는 제 묘소를 찾아왔어요. 잔디 사이에 민들레가 피어 있었대요. 바람이 살짝 불고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묘비 옆에는 누군가 두고 간 하얀 김치통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립습니다. 짧게 적힌 글씨.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윤정이 식탁을 차려놓고 말했대요.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먹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밥을 먹었대요. 대화도 했고 웃음도 조금 섞였대요. 김치 냄새가 퍼졌고 그 안엔 따뜻한 무언가가 있더래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 건 그냥 밥 한 끼였다는 걸.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며 거실 불빛이 살짝 흔들렸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렸어요.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김치 한 접시가 빛났어요. 그 향기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이 아직도 살아 있었답니다.